안녕하세요. 670만 달러까지 가는 긴 여정을 오늘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한 주간의 제 성적표 보시겠습니다. 26년 4월 29일 현재 670만 달러의 여정을 시작한 지 43일째입니다. 첫 시드 약 24만 5천 달러에서 26만 4천 달러로 대략 1만 8천 달러 증가했습니다만 26만 4천 달러 밑에 작게 표시한 마이너스 1302달러는 직전 체크한 4월 27일에 비해서 1302달러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정리표를 밸류 리밸런싱하는 1에서 2주에 한번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 무한 매수법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저 혼자서는 계속 이 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숫자의 변동은 시드와의 비교가 아니고 그 직전의 자금과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로부터의 자본의 변화는 제일 끝에 있는 목표 달성률, 현 시점에서는 3.9%로 이 모델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670만 달러까지 가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오렌지색 TQ 무한 매수법은 10.6%의 상승, 보라색 속슬의 무한 매수법은 2.7% 상승했고, 빨간색 VR 계좌에서의 TQ는 9.2%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 우측에 빨간 숫자 보시면 목표까지 앞으로 약 643만 달러를 더 벌어야 합니다. 오늘의 제 미국 주식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미국 주식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픈 AI 발 실적 약화 우려, 이에 관련된 주식들의 하락, M7 주식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 국제 유가의 상승 분위기,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 등등이 겹쳐서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TQ와 속슬은 현재 플러스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많이 감소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무한 매수법 장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9회째인 TQ 무한 매수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다가 4월 27일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현재 2%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파란색 수익률 왼쪽에 보이는 숫자, 주식 매수 개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19주를 샀습니다. 총 234주를 모았네요. 목표 매도 수익률은 21%로 잡았습니다. 속슬은 현재 11일째 무한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파란색 글씨 수익률을 보시면 47%까지 증가했다가 이 영업일 만에 순식간에 20% 가까이 빠지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속슬의 목표 매도 수익률을 20, 30 또는 40%까지 잡았어도 이미 익절을 하고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전 이번 장에서 속슬의 목표 수익률을 6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는 되지 않고 현재 135주를 모았습니다. 파란색 수익률 왼쪽의 숫자가 그날 제가 매수한 주식의 개수인데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던 6, 7, 8회차에는 매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9회차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주, 4주 이런 식으로 매수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TQ와 속슬의 무한 매수법에서 목표 수익률을 임의로 높게 잡아서 아직 매도를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장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아직은 상승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수익률을 높게 잡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비유가 틀릴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14개의 지표를 나름대로 상황 분석의 체크리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각 지표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아직 다 조합해 보지는 못해서 어느 지표가 어떤 예측과의 상관관계가 높은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장 같은 큰 폭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하고 당시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지표를 해석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 후행적 자료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각자 중요한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14가지 지표를 분석해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저의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현재 14개의 지표 중에 10개가 파란불입니다. 비율로 치면 71.4%. 숫자만 보면 아, 좋은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나머지 4개입니다. 파란불 10개는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고 빨간불 4개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야 지금 시장이 보입니다. 먼저 엔진은 멀쩡합니다. 하이 일드 스프레드 현재 284bp로 300bp 기준선 아래입니다. 이 지표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얼마나 위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84라는 숫자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아직도 탐욕스럽게 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을 그만큼 안전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빨간불 신호를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버핏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지표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어서 단기 타이밍 지표라기보다는 장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는 것에 비해서 시총이 좀 높게 평가받고 있구나 정도로요. 나머지 빨간불은 대부분 반도체 지수에 집중되고 있는 경고 신호음입니다. 속스의 RSI 지표는 과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속스 반도체 지수는 17일 연속 상승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200% 수익률입니다. 수직 상승이죠. 이런 상승장 이후에 속스 기준 5에서 10% 정도의 숨고르기 조정장이 이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속스를 기준으로 하면 3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저는 일단 매도 수익률 목표가를 61%로 높게 잡았습니다. M7의 실적 발표 등에 아직은 기대를 걸고 있는 뷰를 가지고 있고 무한 매수법에서 아직 30회 정도의 추가 매수 기회가 남아 있어서 그동안의 급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40회 매수가 끝난 시점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고 40회 시점에서 10% 내외로 수익률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현재 시장 상황과 저의 남아있는 투자금을 믿고 조금 더 베팅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같이 지켜보시죠. 이번 계좌 VR 계좌는 주식 수의 변동은 없고 TQ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에는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과 비교한 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번 계좌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TQ 100주를 더 모았고 현재 2.05%의 수익률입니다. 2번 계좌는 주식 수의 변화는 없고 수익률로만 29%로 약 5% 상승했습니다. 다시 무한 매수법으로 돌아와서 매수하는 규칙과 제가 만든 엑셀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 매수법은 40회 분할로 살 때 하루치의 금액을 LOC 주문으로 한 번에 사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산다고 에피소드 2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번 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LOC 주문가는 평단가로 하루 할당량의 50%를 걸고 2번 주문은 평단가보다 10% 상승된 금액에 나머지 50%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의 의미는 주가가 평단가보다 떨어지면 매수해서 주가를 따라가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나머지 50%는 주가가 평단가보다 높더라도 10%보다는 낮으면 그 가격의 반이라도 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가가 평단가보다 낮으면 즉 시장이 하락하면 시드의 40분의 1인 오늘의 목표 금액의 100%가 다 매수가 되는 것이고 주가가 평단가보다 상승했지만 매도가 될 정도는 아니라면 반 정도는 사서 따라가라는 의미이고 주가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보다 높으면 매도를 걸어서 수익을 실현하라는 세팅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왜 하루에 두 번을 나눠서 매수를 세팅하는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아랫줄에 빨간 글씨 1.11, 1.21, 1.31을 평단가에 곱해서 매도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즉 평단가보다 10일, 20일, 31% 높으면 매도를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수수료 빼고 온전히 10, 20, 30%의 수익을 갖고 싶어서 나름대로 탐욕스럽게 설정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매도 조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몇 번 보신 TQ의 무한 매수법 사이클 엑셀 장표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을 보시면 첫 번째 사이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11% 수익률로 3,200달러 정도를 익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수익을 얻었을 때 매도를 하라고 세팅을 해서 실제로 매도가 되고 보니 처음에 느꼈던 이 투자법의 성공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다른 탐욕적인 생각에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상승장에서 10% 수익만 내고 익절을 하고 말면 다음에 또 10% 익절을 하더라도 계속 수수료만 내고 뭔가 성과는 미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란 줄을 보시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수익률 10% 매도의 목표를 수정해서 18% 정도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 파란색 칠한 곳을 보시는 것처럼 18%의 수익률로 약 7,500달러 정도를 익절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 마지막 줄을 보시면 21%라고 괄호 안에 써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탐욕에 눈이 멀어 매도 목표율을 21%로 높인 것입니다. 현재 그 상태로 투자금을 넣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2% 정도입니다. 무한 매수법의 다른 한 축, 속슬은 어떨까요? 여기서의 저의 탐욕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파란 줄만 보시면 첫 번째는 9% 수익률로 164달러를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10%로 81달러를 익절했습니다. 수익률을 더 높여 세 번째는 22%로 50달러를 익절했습니다. 네 번째는 21%로 847달러를 익절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 상승장에서 무한 매수법의 두 가지 문제가 다 보이시죠? 첫 번째는 너무 급격한 상승장에서는 몇 주 사지도 못하고 사이클이 계속 끝나고 수익도 얼마 못 냅니다. 두 번째, 탐욕이 자꾸 개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매도 수익률 목표치를 원칙 없이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다섯 번째 사이클에서는 마지막 줄 괄호에 보시는 61%로 아주 탐욕스럽게 설정을 해놨고, 현재 주가가 47% 수익까지 냈다가 다시 26%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제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이리저리 실험해 보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감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퀀트 투자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그때그때마다 변경하면 그것은 이미 그 원칙과 룰이 좀 깨진 상황일 것입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손실이 나지 않아서 나쁘지 않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뭔가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원칙을 계속 설정해 나가면서 저 나름대로의 퀀트 투자법을 정립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퀀트 투자는 사실 각 상황에 따른 조건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계적인 매수, 매도에서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세세한 상황까지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말만 콘트 투자이지 그냥 감으로 하는 투자와는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횡보장일 때, 폭락장일 때, 예측 불가장일 때 등 큰 틀의 변수만 넣어서 최저값을 빨리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안한 방법은 40회 분할 매수를 지금 같은 지속적 상승장에서는 첫 사이클의 40회 중에 10회 분량을 한 번에 매수하고 나머지 30회 금액은 30 영업일 동안 나눠서 하던 대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의미는 주식의 개수가 얼마 없어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함을 방지하고자 초기에 큰 물량으로 들어가서 일단 많은 주식 물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어야 할 조건은 어떤 장이 지속적 상승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상승장의 정의가 잘 내려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시장 상황이 되면 40회 분할이 아닌 10 플러스 30 방법을 쓰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장의 지속적 상승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앞서 보여드렸던 14개의 체크리스트가 그 답이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와 속술로 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규칙만 다시 미세 조정해서 그 룰을 어떤 시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TQ와 속술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 매수법과 밸류 리밸런싱은 수차례의 백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진 전략이기도 하고 새로 생기는 변수에 대해서도 몇 차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거기에 더해서 저에게 맞는 전략으로 추가 패치를 붙여서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략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죠. 지난 주말이 밸류 리밸런싱의 2주마다 하는 리밸런싱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밸류 리밸런싱 V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VR 개념까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제 투자를 이해하시기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VR은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입니다. 저는 TQ를 가지고 VR을 하고 있으므로 TQ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점선은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목표 가치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라오님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시장 상황이라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급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그래프 기울기를 조금 더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빨간 점선의 가치를 V라고 하고 V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밴드의 상단과 하단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파란 선의 주가 그래프가 하단 10%에 닿으면 그만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초록색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상단 10%에 닿으면 그만큼 주식을 팔아서 가치를 끌어내립니다.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밴드 10% 위아래에 닿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는 매수, 매도 모두 하지 않고 다음 리밸런싱까지 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울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하락하는 2022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빨간 점선의 V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잡으면 실제 현재 주가 그래프인 파란 선과의 괴리율이 커질 것입니다.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투여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자금이 소진되어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급상승 분위기인데 빨간 점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잡으면 밴드의 범위를 손쉽게 넘어버려서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장에서의 달콤한 열매를 크게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점선의 기울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실제 가진 재산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2번 계좌라고 명명한 VR 계좌는 장기 투자용 계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VR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한데요. 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하단 10%에 닿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풀에서 자금을 꺼내서 그 주식을 추매하여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게 되고, 상단 10%에 닿게 되면 가진 주식을 그만큼 팔아서 다시 풀을 채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수한 가치와 풀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조금 안정적, 보수적으로 하려면 6대 4, 5대 5까지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매수금과 풀의 비율을 9대 1, 8대 2, 7대 3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즉 풀의 비중이 크다면 장기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가치를 계속 추매를 하면서 끌어올릴 여력이 더 많다는 뜻이고, 적다면 장기 하락장에서 풀이 고갈되어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더 이상 사 모을 여력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저는 주식 가치와 풀의 비율을 6대 4로 시작하였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수치죠. 저는 무한 매수법으로 돌아가는 1번 계좌는 다소 공격적, 장기 계좌인 2번 VR 계좌는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13일 저의 VR은 약 39,128달러 정도로 시작을 하였고, 제가 설정한 기울기 값이 반영되어 목표가 되는 기준 가치는 빨간 숫자인 새 기준 가치 V1으로 41,628달러가 설정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개념 그래프에서 이 숫자가 빨간 점선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상하단 밴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상하단 10% 밴드를 계산한 값인데요. 저는 이 밴드의 폭을 10%로 안 하고 15%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게 설정을 한 것이기도 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현재 주식가치 39,636달러 정도로 15% 밴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주말 4월 27일이 2주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TQ 가격과 보유 주식을 넣어서 두 번째 리밸런싱을 체크하였습니다. 2번 엑셀을 보시면 1번 엑셀에서의 V1이 2번의 V 값이 되었고, 저는 매 2주마다 1000달러씩 가치선을 상승시키기로 설정을 했고, 거기에 기울기 값이 더해져서 새로운 기준 가치가 2번의 V1이 되어 45,128달러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하단 15% 밴드가 그 옆에 보이고, 파란 숫자, 즉 현재의 주가와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된 현재 주식 가치는 49,672달러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밴드 상하단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도 매수 매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리밸런싱이 돌아오는 2주까지는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자동으로 매도가 되도록 예약 매도를 2주치를 걸어놓고,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자동으로 매수가 되도록 예약 매수를 5월 8일 금요일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5월 9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지금 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그 당시 가치를 평가해보고 그 다음 2주 동안의 예약 매수, 매도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그래프만 잘 이해하셨다면 디테일은 제가 반복적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 차차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총 시드 67,200달러를 6대 4로 나눠서 6을 투자하고 있고 4만큼은 풀로 대기 중입니다. 지난주 4월 24일 마지막 TQ 주가는 62.56달러로 마감을 했고, 현재 보유 주수는 794주, 리밸런싱 2회차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약 25,000달러를 풀로 보유 중이고, 나중에 상하 단가의 도달 여부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들 예정입니다. 옆에 보이는 매수, 매도 주문 가격은 상하단 밴드에 도달했을 때의 가격을 계산해서 예약 매수, 매도를 걸 가격입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엑셀을 만들어서 저 가격대로 매수, 매도를 2주의 기간 동안 예약을 걸게 됩니다. 이번 계좌인 VR 계좌는 장기 계좌입니다. 장기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TQ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볼레틀리티 디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동성 잠식으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요.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계좌가 녹는다고 표현하죠.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수익률은 극대화시키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투자 실험을 제 돈 넣어가면서 직접 해보고 있는 것이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한 투자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쪽이 지지하는 쪽보다 훨씬 큽니다만 전 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이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 증식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비인후과 뉴스는 잠시 쉬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고 주식 경제, 자산 증식에 집중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간간히 말씀드리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은 작은 인원이지만 구독해 주셔서 또 좋아요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산도 성장하지만 이런 식의 투자도 있구나 하는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